돈 세탁이라는 거 아시죠? 불법으로 번 돈을 깨끗한 돈으로 바꾸는 거예요. 보통 세탁을 하면 수수료가 나갑니다. 100억을 세탁하면 88억에서 95억이 돼요. 돈이 줄어드는 거죠. 근데 세상에 딱 한 군데 세탁을 하면 오히려 돈이 늘어나는 나라가 있습니다. 한국이에요. 멕시코 마약 카르텔이 전 세계에서 세탁할 나라를 고를 때 한국이 1순위인 이유가 이겁니다. 2026년 1월 관세청이 터뜨린 사건 하나. 적발 금액 1,489억 원. 중국에서 넘어온 돈이 한국 안에서 깨끗하게 세탁되고 있었어요. 근데 1,489억 원, 이건 전부가 아닙니다. 빙산에서 물 위로 나온 꼭대기일 뿐이에요. 오늘 이 영상에서는 멕시코의 총성이 중국을 거쳐 한국까지 어떻게 연결되는지 그 돈의 경로를 전부 추적합니다. 왜 하필 한국이 세탁하기 좋은 나라가 됐는지 그 구조를 알면요. 앞으로 뉴스에서 암호화폐 규제가 왜 갑자기 강해지는지, 왜 내 통장에도 실명 확인이 깐깐해지는지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마지막에는 이 흐름 속에서 개인이 올해 안에 꼭 확인해야 할 체크리스트 3가지도 정리해드릴게요. 이 채널은 이렇게 돈의 흐름 뒤에 숨은 구조를 풀어드리는 채널이에요. 아직 구독 안 하셨다면 구독 한번 부탁드립니다. 자, 먼저 이 이야기의 출발점부터 갈게요. 펜타닐, 이름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이게 왜 이렇게 큰 문제인지는 숫자 하나면 설명이 됩니다. 로이터 통신이 2024년에 직접 펜타닐 원료를 구매하는 실험을 했어요. 이 탐사보도 시리즈로 2025년 퓰리처상까지 받았습니다. 취재진이 중국 온라인에서 전구체를 샀어요. 쉽게 말해 라면의 스프 같은 핵심 원료입니다. 가격이 약 520만 원이었거든요. 이 원료로 만든 펜타닐의 거리 판매가가 약 43억 원이에요. 수익률 83,000%. 직장인 평균 연봉이 약 4천만 원이니까 월급의 8분의 1로 재료를 사서 서울 아파트 4-5채 값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코카인 수익률의 60배예요. 카르텔 입장에선 이건 마약이 아니라 사업 모델이죠. 원료는 중국 화학공장에서 나옵니다. 허베이성, 산둥성 일대의 공장이 수백 개 몰려 있어요. 라벨에는 산업용 세정제라고 적혀 있지만 실제로는 펜타닐 원료거든요. 이게 컨테이너에 실려서 멕시코 서해안 만사니오 항구로 갑니다. 멕시코 비밀 실험실에서 완제품이 되고 미국 국경을 넘어요. 2024년 기준 미국에서 펜타닐 과다 복용으로 하루에 132명이 사망했습니다. 이 영상 보시는 17분 동안에도 2명 이상이 사라지는 셈이에요. 이 사람들이 일하지 못하고 치료받고 사라지면서 미국 경제에 남긴 비용이 있습니다. 2025년 3월 백악관 경제자문위원회 발표 기준으로 약 3,900조 원, 한국 정부 1년 총 지출의 약 6배가 넘는 돈이에요. 미국이 펜타닐을 단순 마약이 아니라 경제 안보 문제로 격상시킨 이유가 이겁니다. 자, 마약을 팔면 현금이 쌓여요. 카르텔이 하루에 처리해야 하는 돈이 추정 3,800억 원 규모라는 분석이 있습니다. 이 돈을 그냥 은행에 넣을 수는 없으니까 세탁을 해야 하죠. 여기서 중국이 등장합니다. 왜 중국이냐? 경제적 이유가 있어요. 중국에서는 개인이 해외로 보낼 수 있는 돈이 연간 약 7,200만 원으로 제한돼 있습니다. 자녀 유학비, 해외 부동산, 이민자금. 합법적으로는 그만큼밖에 못 보내요. 그래서 지하은행이 존재하거든요. 돈을 해외로 빼주는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브로커 네트워크입니다. 카르텔은 미국에서 번 달러를 다른 통화로 바꿔야 하고 중국 부유층은 위안화를 해외 통화로 바꿔야 해요. 수요와 공급이 딱 맞물리는 거죠. 첫 번째 세탁 방법, 거울 거래예요. 이름 그대로 거울입니다. 멕시코에서 카르텔이 현금을 중국계 브로커에게 건네면 같은 시각 중국 본토에서 동일한 금액이 위안화로 지정 계좌에 입금돼요. 동이 물리적으로 국경을 넘은 적이 없습니다. 거울에 비친 것처럼 이쪽에서 넣으면 저쪽에서 나오는 구조예요. 수수료는 5%에서 12%. 두 번째, 무역 기반 세탁이에요. 중국에서 신발을 한 켤레에 14,000원에 사요. 서류상으로는 7만 원으로 적습니다. 차액 56,000원이 마약 돈이에요. 서류상으로는 정상 무역이죠. 신발이 실제로 오가니까요. 이런 거래가 수만 건씩 동시에 벌어집니다. 2025년 12월 브루킹스 연구소가 이 구조를 분석한 보고서를 냈어요. 제목이 중국 범죄 네트워크가 아메리카 대륙의 불법 시장을 어떻게 작동시키는가입니다. 무역 기반 세탁과 지하은행을 가장 강력한 세탁 도구로 지목했죠. 그런데 이 두 가지가 2020년대 들어서 벽에 부딪혀요. 미국이 감시를 강화했거든요. 2025년 5월 미국 재무부 산하 핀센이 공식 경고문을 발표합니다. 은행들이 의심 거래를 더 많이 보고하기 시작했어요. 감시망이 좁혀지니까 세탁범들은 새기를 찾습니다. 세 번째, 암호화폐예요. 체인 어널리시스라는 블록체인 분석 회사가 2026년 1월에 보고서를 냈습니다. 숫자가 좀 충격적이에요. 2025년 한 해 중국어권 네트워크가 암호화폐로 세탁한 돈이 161억 달러, 한국 돈으로 약 23조 원입니다.
하루 평균 약 640억 원이에요. 텔레그램 메신저를 기반으로 1,800개 이상의 지갑이 동시에 돌아갑니다. 거울 거래가 거울이었다면 이건 거미줄이에요. 추적하려면 1,800개 실타래를 동시에 풀어야 하는 거죠. 여기까지가 바깥 이야기였습니다. 이제부터가 진짜 핵심이에요. 이 거미줄이 왜 하필 한국까지 뻗어 있느냐. 먼저 한 가지 배경을 깔아드릴게요. 비트코인이라는 거 들어보셨죠? 인터넷으로 사고 파는 디지털 화폐입니다. 주식처럼 거래소에서 거래해요. 근데 주식이랑 다른 점이 하나 있어요. 삼성전자 주식은 한국 거래소 하나에서 거래되니까 가격이 하나잖아요. 비트코인은 나라마다 거래소가 따로 있습니다. 동대문 시장이랑 남대문 시장에서 같은 옷 가격이 다른 것처럼 각 거래소마다 사려는 사람과 팔려는 사람이 다르니까 가격도 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한국에서는 유독 비싸게 거래됩니다. 왜 그러냐? 이유가 있어요. 한국 거래소에서 거래하려면 한국은행에 실명 계좌가 필요합니다. 외국인은 이걸 만들 수가 없어요. 원래 시장이라는 건요, 한쪽이 비싸면 싼 데서 사서 비싼 데서 파는 사람들이 몰려요. 그러면 가격이 자연스럽게 같아지거든요. 근데 한국은 이 가격 맞추기가 원천 차단된 겁니다. 외국인이 못 들어오니까요. 거기다 한국 사람들의 투자 열기가 워낙 높아요. 인구 대비 비트코인 거래량이 세계 최상위권입니다. 사려는 사람은 넘쳐나는데 외국에서 물량이 안 들어오니까 가격이 계속 높게 유지되는 거죠. 이걸 김치 프리미엄이라고 불러요. 한국에서 붙는 웃돈이라는 뜻입니다. 적을 때는 3%, 많을 때는 20% 이상 차이가 나요. 2021년에는 한때 50%까지 벌어진 적도 있었습니다. 미국에서 1억 원짜리 비트코인이 한국에서는 1억 1천만 원에 팔리는 거예요. 이게 세탁과 무슨 관계냐? 여기가 핵심입니다. 비트코인은 인터넷으로 보낼 수 있잖아요. 국경이 없어요. 그러면 이런 게 가능해지는 겁니다. 미국에서 1억 원어치 비트코인을 사요. 이걸 인터넷으로 한국 거래소에 보냅니다. 한국에서 팔면 1억 1천만 원이 돼요. 아무것도 안 했는데 1천만 원이 생긴 거죠. 보통 세탁을 하면 수수료 때문에 돈이 줄어들잖아요. 100원을 세탁하면 88원에서 95원이 되는 거예요. 한국에서는 반대입니다. 세탁하면서 오히려 돈이 늘어날 수 있어요. 다른 나라에서 세탁 수수료로 빠지는 5에서 12%를 이 웃돈이 상쇄해버리거든요. 쉽게 말해 다른 나라에서는 세탁 비용을 매는 건데 한국에서는 세탁 비용을 받는 셈이죠. 거기다 한국은 사고 파는 사람이 워낙 많으니까 큰 금액을 넣어도 티가 안 나요. 시장에서 사과를 한 박스 사면 눈에 띄지만 대형마트에서 사과 한 박스 사면 아무도 모르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세탁하기 좋은 조건이 전부 갖춰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2026년 1월 관세청과 검찰이 중국 국적자 3명을 체포합니다. 불법 자금 세탁, 규모가 1,489억 원이에요. 2021년부터 2025년까지 4년간 운영된 네트워크였습니다. 수법을 보면 아까 설명한 구조랑 정확히 같아요. 중국에서 위챗페이, 알리페이 같은 중국식 간편 결제로 돈을 받습니다. 이걸 한국 거래소에서 비트코인으로 바꿔요. 그리고 다시 원화로 인출하는데 서류에는 성형수술비, 유학경비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앞에서 설명한 거울 거래의 디지털 버전에 무역 세탁의 서류 위장까지 합쳐진 겁니다. 1,489억 원. 이 숫자가 끝일까요? 아닙니다. 시작이에요. 중국어권 네트워크가 2025년 한 해 암호화폐로 세탁한 돈이 23조 원이라고 했죠. 1,489억은 이 금액의 약 0.6%입니다. 물론 단순 비교예요. 1,489억은 4년 누적이고 23조는 1년치 추정이니까요. 기간도 다르고 경로도 다릅니다. 하지만 바로 그게 문제예요. 이건 적발된 최소치라는 뜻이거든요. 체인 어널리시스 보고서를 좀 더 들여다보면요. 2025년 한 해 동안 전 세계 암호화폐 세탁 규모가 총 820억 달러, 한국 돈으로 약 119조 원이었습니다. 2020년에 14조 원 수준이었으니까 5년 만에 8배 이상 뛴 거예요. 이 중에서 중국어권 네트워크가 차지하는 비중이 약 20%, 5건 중 1건은 중국어로 운영되는 조직이 처리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네트워크들은 그냥 범죄자 몇 명이 방 한 칸에서 돌리는 수준이 아니에요. 체인 어널리시스가 분류한 서비스 유형만 6가지입니다. 은행 계좌를 확보해주는 브로커, 머니뮬 네트워크, 장외거래 데스크, 블랙유라고 불리는 오염된 스테이블 코인 할인 거래 서비스까지. 쉽게 말해 세탁 산업이 공장처럼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한국관세청이 2025년 11월에 밝힌 숫자도 있습니다. 지난 5년간 적발한 불법 외환 거래 중 83%가 암호화폐를 이용한 거래였어요. 5건 중 4건 이상이 코인을 경유한 겁니다. 여기서 더 충격적인 숫자가 있어요. 오늘 나온 서울신문 보도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코인 관련 범죄 피해액이 6,742억 원입니다. 근데 경찰이 실제로 압수해서 확보한 건요, 약 487억 원, 피해액 대비 0.7%예요. 직장인 월급으로 환산하면 이런 겁니다. 범죄자한테 100만 원을 뜯겼는데 경찰이 돌려준 건 7천 원이에요. 나머지 99만 3천 원은 그냥 사라진 거죠.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 암호화폐는 추적이 어렵고 국경을 넘는 순간 관할권 문제가 생기거든요. 범죄자는 텔레그램 채팅방 하나로 전 세계를 무대로 뛰는데 수사기관은 나라마다 다른 법률과 절차에 묶여 있는 겁니다.
그래서 관세청이 120여 명 규모의 범죄 자금 추적 전담팀을 새로 만들었어요. 구멍이 있다는 걸 정부도 인정한 겁니다. 여기까지만 해도 충분히 심각한데요. 더 큰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한국은 2021년에 특검법을 개정해서 거래소의 실명 계좌를 의무화했어요. 이건 분명히 진전입니다. 근데 사각지대가 있어요. 국내 거래소에서 해외 거래소로 코인을 보내는 건 실명 확인이 안 됩니다. 코인 자체를 옮기는 거니까 확인할 방법이 없어요. 사람이 아니라 데이터가 국경을 넘는 건데 이 데이터에는 주민등록번호가 붙어있지 않거든요. 이 사각지대로 빠져나간 돈의 규모가 어마어마합니다. 2025년 1월부터 9월까지 국내 5개 거래소에서 해외로 이동한 암호화폐 금액이 124조 3천억 원이에요. 2023년 같은 기간의 3배입니다. 이 규모가 얼마나 큰 건지 체감이 안 되실 수 있어요. 2025년 한국 국방 예산이 약 62조 원이었습니다. 124조면 국방 예산 두 해치를 합친 것보다 큰 돈이 코인 형태로 해외에 나간 거예요. 구ger할 만해요. 물론 이 돈이 전부 불법은 아닙니다. 해외 거래소에서 더 다양한 코인을 사려는 합법적인 투자자도 많아요. 김치 프리미엄이 붙어 있으니까 해외에서 더 싸게 사려는 수요도 있죠.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행동입니다. 하지만 같은 기간 불법 외환의 83%가 코인 경유였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합법적인 투자자금과 불법 세탁자금이 같은 파이프라인을 쓰고 있는 겁니다. 깨끗한 물과 더러운 물이 같은 수도관을 지나가는 셈이에요. 정부도 이 문제를 인식하고 있어요. 2025년 12월에 100만 원 미만 소액 송금에도 여행 누출이라는 실명 확인 의무를 전면 확대하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2027년부터는 48개국이 암호화폐 관련 정보를 자동으로 교환하는 CARF 협정이 시작됩니다. 해외 거래소를 써도 국세청이 파악할 수 있는 시대가 오는 거예요. 근데 규제가 시행되는 속도와 세탁범들이 새 경로를 찾는 속도, 이 두 가지 중에 뭐가 더 빠를까요? 솔직히 역사적으로 보면 범죄자들이 항상 반발자 앞서왔거든요. 핀센이 경고를 발표하면 그 다음 달에 새로운 경로가 뚫리는 시기였습니다. 자, 이 돈의 흐름 한가운데 있던 인물이 지난주에 사라졌습니다. 2026년 2월 22일 멕시코 할리스코 신세대 카르텔 CANG의 수장 네메시오 오세게라 세르반테스, 별명 엘 멘초. 미국이건 현상금만 1,500만 달러, 한국 돈으로 약 217억 원이었어요. FBI가 멕시코에서 가장 강력한 마약 밀매 조직이라고 지목한 단체의 수장이었습니다. 코카인, 헤로인, 메스암페타민, 그리고 펜타닐, 미국으로 들어가는 마약의 상당 부분을 이 조직이 차리했어요. 멕시코 특수부대가 미국 정보기관의 지원을 받아 할리스코주 타팔파에서 작전을 벌였고 교전 중 엘멘초가 부상을 입어 이송 중 사망했습니다. 그의 죽음이 확인되자마자 여러 주에서 동시에 보복이 시작됐어요. 전국적으로 도로 봉쇄 250건 이상, 편의점 체인 옥소 매장과 주유소 200곳 이상이 방화됐습니다. 국가방위군 25명을 포함해 수십 명이 사망했어요. 항공사들이 잇따라 결항을 발표했고 과달라하라는 유령 도시가 됐습니다. 여기서 질문 하나. 카르텔 보스가 죽으면 상황이 나아질까요? 경제학에서 풍선 효과라는 게 있어요. 풍선 한쪽을 누르면 다른 쪽이 부풀어 오르죠. 2024년 시날로아 카르텔의 엘마요 잠바다가 체포된 후 시날로아주 살인이 400% 넘게 폭등했습니다. 보스가 있을 때는 그나마 합의된 질서가 있거든요. 보스가 사라지면 그 질서가 무너져요. 후계자들끼리 영역 싸움이 시작되는 겁니다. 이게 왜 한국과 관계가 있느냐? 멕시코에 진출한 한국 기업이 약 525개 법인, 사업체 기준으로는 1,900개 이상입니다. 삼성, LG, 기아, 현대, 포스코, 이 기업들의 공장 상당수가 카르텔 활동 지역에 있어요. 기아 멕시코 공장 하나에 투입된 돈만 약 4조 3천억 원이에요. 경제학에서 이걸 매몰 비용이라고 합니다. 쉽게 말해 놀이기구 연간 이용권을 사놓은 것과 비슷해요. 놀이기구가 고장나도 환불이 안 되거든요. 미국으로 공장을 옮기면 이 돈을 포기해야 하고 새 공장을 짓는데 또 수조 원이 듭니다. 멕시코에 나오면 치안 리스크와 관세 리스크를 동시에 안고 가야 하고요. 여기에 2026년 7월 USMCA 재검토까지 예정돼 있어요. 멕시코의 중국 자본에 대한 규제가 강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국 기업 입장에서는 치안과 관세 두 가지 리스크가 같은 시기에 같은 지역에서 겹치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자,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따라간 돈의 경로를 처음부터 복기해 볼게요. 중국 공장에서 화학 원료가 나옵니다. 멕시코에서 펜타닐이 만들어지고 미국에서 팔려요. 거기서 생긴 현금이 중국 브로커를 통해 세탁됩니다. 거울거래, 가짜무역, 그리고 암호화폐. 이 암호화폐 경로의 일부가 한국을 거쳐갑니다. 시작도 중국, 끝도 중국. 그리고 이 원이 한 바퀴 돌 때마다 한국을 스쳐가요. 왜 한국이냐? 김치 프리미엄 때문입니다. 다른 나라에서는 세탁 비용이 드는데 한국에선 세탁하면서 보너스가 붙는 구조니까요. 자, 개인 투자자분들께 세 가지만 기억해 주세요. 첫째, 거래소 간 코인 이동에 대한 규제가 올해 안에 강화됩니다. 소액 송금까지 실명 확인이 확대돼요. 지금 해외 거래소로 코인을 자유롭게 옮기고 계시다면 여행 규칙 시행 일정을 반드시 확인해 두세요. 모르고 있다가 갑자기 이동이 막히면 당황하거든요.
둘째, 멕시코 관련 주식이나 펀드를 갖고 계시다면 2026년 7월 USMCA 재검토 일정을 달력에 적어두세요. 관세 변동이 기업 실적에 직접 영향을 줍니다. 특히 삼성, LG, 기아처럼 멕시코에 대규모 생산 시설을 둔 기업의 주가에 변동이 올 수 있어요. 셋째, 2027년부터 시작되는 48개국 암호화폐 정보 자동교환 협정. 지금까지 해외 거래소는 국세청 레이더 밖이었습니다. 그 시대가 끝나고 있어요. 지금부터 거래 내역을 정리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이 세 가지 스크린샷 찍어두세요. 돈의 흐름을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 같은 뉴스를 봐도 읽히는 게 다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 분들은 이제 그 구조를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다음에 코인 규제 뉴스가 나올 때, 펜타닐 이야기가 나올 때, 멕시코 카르텔 소식이 나올 때 그냥 남의 나라 이야기로 넘기지 않게 될 겁니다. 경제를 안다는 건 결국 돈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아는 거예요. 그리고 그 흐름 위에 내 돈이 있다는 걸 인식하는 거죠. 우리가 사는 세상은 전부 연결돼 있습니다. 멕시코의 총성이 중국을 거쳐 한국 거래소에 도착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코인 전송 시간이랑 같아요. 몇 분이면 됩니다. 그 몇 분 사이에 내 돈이 어떤 구조 위에 놓여 있는지 오늘 이 영상이 그걸 보는 눈이 되셨으면 합니다. 담담한 경제였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댓글로 하나만 알려주세요. 여러분은 코인을 해외 거래소로 옮겨본 적이 있으신가요? 혹시 옮길 때 불편했던 점이 있다면 그게 바로 오늘 이야기한 규제의 시작점입니다. 댓글로 경험을 나눠주시면 다음 영상에서 더 깊이 다뤄보겠습니다.